안녕하십니까. 오늘 17번째 시간 jQuery 개요 및 기본 문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6강까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한 5강 정도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jQuer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jQuery가 무엇인지 그리고 jQuery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첫 번째 jQuery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jQuery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 문법을 학습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jQuery란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문서를 조작한다든가 어떠한 연산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작업들을 했는데 그러면 jQuery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jQuery란 자바스크립트의 조금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러면 jQuery에 어떠한 단점들이 있느냐? jQuery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문서를 만들 수 있고 쉽게 비교적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쉽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능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또는 많아져도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에서 진행한 예제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기능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코드의 양이 기껏 해봐야 몇십 줄 또는 100줄, 200줄밖에 안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자바스크립트만의 소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1000줄 이상 되는 그런 경우도 빈번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해지고 번잡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때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서 돔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학습을 했는데요. 그런 기능들은 브라우저 이슈가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 이슈란 건 뭐냐면 브라우저를 만드는 제조사가 뭐 MS도 있고 그다음에 애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크롬, 사파리 뭐 그 정도 파이어폭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브라우저마다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어떠한 다이나믹 문서를 만든다 할 때는 계속 분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이런 코드로 해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또는 크롬에서는 또 이런 기능으로 해라 하면서 if로 계속 분기를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코드가 또 길어지겠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jQuery는 자바스크립트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을 보완하는지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함수, 라이브러리로 감싸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어떠한 기능 조그만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섯 줄, 여섯 줄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 빈번히 발생을 한다면 그거를 누군가는 저 같아도 아니면 여러분들 같아도 그냥 빈번히 발생하니까 함수 하나를 만들어서 어딘가에 함수를 저장해 놓고 그걸 호출해서 그냥 그 사용하기를 원할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jQuery는 그 자바스크립트의 복잡한 기능을 그냥 함수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자, 다음에 돔과 관련된 기능을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실행하도록 함. 크로스 브라우저로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니, 크롬이니, 파이어폭스니, 오페라니 그런 거를 다 분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 이미 자바스크립트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그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브라우저 제조사에 상관없이 그냥 단일 코드로 코딩이 가능합니다. 자, 풍부한 함수 라이브러리 제공되어 있는데요. 위쪽에서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우리가 복잡하게 구현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코드들을 다 라이브러리 함수로 한번 감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jQuery에서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jQuery를 가지고 어떠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거에다가 어떤 함수를 적용을 할 때 그 선택자로 CSS 스타일시트 선택자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 스타일시트 선택자라고 하면 뭐 전체 선택자, 태그 선택자, 그 다음에 뭐 후손 선택자, 자식 선택자 여러 가지 필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자가 있죠. 그런 선택자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개발자로서 쉽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jQuery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타일 시트 CSS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웹 관련된 서비스를 학습한다 하면 처음에 배우는 게 HTML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HTML을 약간 이쁘게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CSS, 스타일 시트를 배우고 그 스타일 시트를 배운 후에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듣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스타일 시트를 학습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스타일시트를 학습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본 jQuery 강좌를 따라가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시트를 지금이라도 스타일시트를 좀 학습을 하시고 기본적인 내용들만이라도 학습을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대형 프로젝트 또는 규모가 큰 개발사의 경우 자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사용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jQuery도 누군가 만들었겠죠.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을 텐데 요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 장황하고 난해한 코드들을 한 방에 jQuery에 있는 함수로 감쌌기 때문에 한 방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규모가 커지거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메이저급 큰 회사들에서는 jQuery와 비슷한 자체 라이브러리를 또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우리가 요번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그 기능들을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사용하자. 그러면 jQuery하고 비슷하게 그런 그 함수들을 모아서 라이브러리화해서 개발자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좀 더 쉽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제가 지금 jQuery를 설명드릴 때 함수 라이브러리의 집합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엄연히 따지면 정말 깊숙이 들어가면 함수 라이브러리 그다음 밑에 보시면 프레임워크라는 게 같은 말은 아닙니다. 프레임워크는 어떠한 기능을 추상화시켜 놓은 덩어리, 추상화시켜 놓고 나서 그것을 개발자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구체화시키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jQuery는 함수를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기능들을 어느 정도는 추상화시켜 놓고 개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구현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jQuery는 함수다, 라이브러리다 또는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약간 다른 말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jQuery는 그냥 jQuery 프레임워크 또는 jQuery 라이브러리 공통된 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jQuery 개요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jQuery를 설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치를 하는데 자바스크립트가 HTML 스크립트 안에 같이 들어가서 코딩이 되었죠. jQuery도 마찬가지입니다. jQuery도 HTML 문서 안에서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개발자들 PC에 설치를 한다던가 그럴 필요가 없이 그 라이브러리만 넣어주면 삽입해주면 바로 설치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jQuery 홈페이지로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jQuery.com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지금 사이트에서 jQuery.com을 왔고요. 자, jQuery 그 닷컴 사이트에 오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심심풀이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Query 파트너사로서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구글도 있고 IB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jQuery인데 지금 현재 버전이 3.2.1입니다. 자, jQuery는 1점대 버전이 있고요. 2점대 버전이 있고 3점대 버전이 있습니다. 그 1점대 버전하고 2점대 버전의 차이점은 익스플로러 8을 지원하느냐, 8 이하를 지원하느냐, 8 이상을 지원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jQuery에서 1점대 버전을 사용하느냐, 2점대 버전을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큰 이슈였습니다. 2점대에서는 그 jQuery, 저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8 이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용자가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놨어요, 웹 서비스를. 근데 그거를 이용한 사람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7을 이용한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기능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jQuery 1점대를 고집을 하는 그 시기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시점에 지금이 2017년 10월인데요. 지금 시점에 아직까지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을 고집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이용자가 있다면, 그런 이용자는 굉장히 인터넷 그 서비스에 좀 관심이 없거나, 어, 그러겠죠. 많이 이용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1점대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대에서는 사용하는 거는 좀 비추인 것 같고요. 2점대 또는 3점대, 3점대는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3점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다운로드 지금 최신 버전은 3.2.1이고요. 클릭을 해보면 다운로드를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jQuery는 하나의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PC에 어떤 인스톨하는 기능이 아니고요. 단지 다운로드 받아놓고 그냥 함수 호출해서 사용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jQuery 다운로드 컴프레스 버전이 있고 언컴프레스 버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이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다운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요. 차이점은 얘는 압축을 한 거고 압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다운이 돼요. 금방 다운되죠.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죠? 자, 근데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두 개를 지금 받은 거예요. 네, 이 두 개를 받아놓은 것을 저는 사전에 받아놨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 자, 하나는 요게 이제 저기 컴프레스 압축이 된 거고요. 얘가 언컴프레스하고 비압축입니다. 자, 압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zip 파일 그런 게 아니고요. 똑같은 확장자는 JS입니다. JS인데 뭐를 압축했냐면 자, 요거 먼저 열어볼게요. 비압축부터 열어보면 자, 편집키를 이용해서 뭐 메모장 이용해서 열어보셔도 되고요. 쭉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어느 정도 익숙한 자바스크립트 그냥 코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자바스크립트가 꼭 구현을 해야 되는 웬만한 기능들은 여기에 다 라이브러리로 즉 함수로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함수만 호출해서 쓰면 되겠죠. 요게 jQuery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이 파일의 용량은 보시면 262KB밖에 안 돼요. 1메가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압축 파일은 뭐냐? 뭘 압축했느냐? 보시면 용량만 보시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습니다. 뭘 압축을 해서.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도 한번 열어볼게요. 얘를 열어보면 코드가 있긴 있는데 코드가 띄어쓰기나 행간, 개행 없이 그냥 쭉 붙어 있죠.
그죠? 자, 요게 차이점이에요. 열어보면 똑같은 코드는 코드인데 얘는 이렇게 보기 좋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행이 쭉 이루어지고 들여쓰기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독성이 높게 되어 있고요. 얘는 띄어쓰기, 개행, 뭐 들여쓰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 압축한 거냐면 이렇게 개행이 되어 있죠, 이쪽 문서에. 그래서 개행을 줄여요. 그리고 여기에 개행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파일의 용량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 줄어든 걸 쭉 다 합치니까 어떻게 이렇게 3분의 1 크기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좀 분석하고 코드를 약간 내가 수정해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uncompress 요 파일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jQuery 빨리 용량 작은 거로 빨리 배포해서 빨리 사용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게 아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서비스를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러면 요거 컴프레스 민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방금 지금처럼 어떠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컴프레스 되어 있느냐, 언컴프레스 되어 있느냐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내 로컬에다 받아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외부에 어딘가에 있어요. 뭐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땡겨서 네트워크 상으로 인터넷 상으로 땡겨 와서 사용하는 방법 CDM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실제로 이게 웹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서버에도 올려놓겠죠. 서버에도 개발 파일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한 jQuery 문서도 올려놓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여기 보시면 조금 내려가 보면 CDN이라고 해서 구글 CDN, 뭐 MS CDN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jQuery 라이브러리 파일 있죠. 다운로드 받은 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 그 파일이 어디? 이렇게 요거는 지금 구글로 들어온 겁니다. 구글 호스트에 있는 거예요. 인터넷상으로 https ajax google aps.com의 ajax 라이브러리 jQuery 3.1에 있고 요 파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스만 개발자는 이 소스만 자기 개발 환경에 개발 파일 HTML 파일이겠죠. HTML 파일에다가 넣어 놓으면 명시를 해 놓으면 그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HTML 파일이 인터프린트로 해석이 될 때 이 주소로 찾아가서 jQuery 파일을 땡겨 옵니다. 그러면 그 jQuery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은 이렇게 로컬로 내가 다운로드 받아놓고 사용하느냐 또는 이렇게 외부에 구글이면 구글, MS면 MS 다른 곳에 있는 jQuery 파일을 네트워크 상에 있는 파일을 끌어와서 쓰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jQuery를 HTML 문서상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이 이제 jQuery를 내 로컬 PC에 다운로드 받아놓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src 이거를 잠깐만 네, 한번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요 파일입니다. 템프가 요 파일인데요. 이곳에 일단 그 jQuery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jQuery 파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압축된 거나 압축되지 않은 거나 아무거나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파일명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JS 폴더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소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스크립트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닫는 태그 스크립트. 예. 이렇게만 하시면 어떻게 나는 3.2.1의 jQuery 파일을 사용해서 이 문서를 만들겠다라고 명시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요게 첫 번째 그 로컬상에 jQuery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쓰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말고 요거를 좀 복사할게요. 그대로 쓰긴 쓰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로컬상에 있는 그 파일 이름이 아니고요. 어디? CDN이라고 외부에 네트워크 상에 있는 파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복사를 그대로 해오면 되겠습니다. 아까 구글 거 사용했죠. 요걸 한번 그대로 볼게요. 자,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민으로 돼 있죠. 압축돼 있죠. 네트워크 상에 있는 거라 우리가 굳이 수정을 할 수가 없겠죠. 이쪽 서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압축된 파일이고요. 네트워크 상으로 실행할 때마다 웹 서비스가 실행될 때마다 가져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량이 작은 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만 넣으시면 아이고 이게 다 붙어왔네요. 예, 이렇게만 해주시면 우리는 jQuery 라이브러리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jQuery를 설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거나 CDN을 이용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jQuery 기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간편하게, 간단하게,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jQuery다 보니까 jQuery보다 단 한 줄 또는 몇 줄이라도 더 코딩을 적게 할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객체를 어떠한 그 HTML상에 존재하는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객체의 선택자가 이렇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점을 이용해서 접근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수명, 메소드명이 나오고 매개 변수를 입력을 하면 뭐 매개 변수는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료용 데이터는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그 jQuery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택자에는 기본적으로 CSS, 스타일 시트 선택자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선택자, 태그 선택자, 뭐 그다음 필터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CSS를 그대로 다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법이 간단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한번 소스로 가보면 예. 자, 지금 같은 경우는 CDN을 이용해서 구글에 있는 CDN, 구글 서버에 있는 jQuery 라이브러리를 네트워크 상으로 끌어와서 쓴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jQuery가 시작되는데 자, 윈도우.on 로드, 바디부터 바디 시작해서 모든 문서가 다 로드가 되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라라고 우리가 이벤트 할 때 학습을 했고요. 자,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jQuery를 쓰는 기본 문법인데요. jQuery는 처음에 선택자를 객체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jQuery를 쓸 때는 jQuery 라이브를 쓸 때는 일단 jQuery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jQuery 그 다음에 선택자 P라고 됐으니까 태그 선택제죠. 그래서 P 태그 이 녀석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 선택에다가 CSS라는 그 함수를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CSS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메소드 정리할 때 한번 학습을 할 텐데요. CSS는 스타일 시트, 내가 선택한 객체의 스타일 시트를 변경해 준다는 명령입니다.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로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스타일의 속성, 두 번째는 속성 값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 태그에 스타일 시트를 주는데 컬러, 그 글자 색상이죠. 글자 색상을 어떻게 빨간색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기본 문법이고, 자, 근데 jQuery를 갖다가 이렇게 매번 굉장히 많이 쓰겠죠. 수백 개, 수천 개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몇 글자냐면 여섯 글자 되네요. 이 여섯 글자 별로 안 돼 보이지만 귀찮죠. 그래서 jQuery는 편리하게 쓰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요거를 딱 이렇게 달러로 하나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섯 글자를 다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달러 한 글자만 써서 jQuery를 명시를 해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즉 이거를 이렇게 달러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달러로 간편하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렇게 여섯 글자 다 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달러로 씁니다. 그래서 달러 해주시고 그 다음에 p 태그 또 선택을 하고 CSS 폰트 웨이트 글자의 두께는 볼더 두껍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할 때 p 태그를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도큐멘트 get element by id에서 id명을 적어줘서 어떠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속성을 다 주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달러 한 다음에 선택자 주고 그 다음에 함수명 주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쓰는 코드도 종종 보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jQuery의 p 태그를 여기 선택한 거죠, 요걸 갖다가 나만의 변수,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나는 특별하게 어떤 가독성이나 이런 목적에 의해서 변수에 내가 정한 변수에 하나 담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jQuery에서 제공하는 체이닝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함수를 이렇게 하나만 적어 놓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체이닝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jQuery에서는 어떠한 함수를 하나 이렇게 썼어요. 내가 CSS라는 함수를 썼죠. 그리고 거기에 매개 변수로 속성과 속성 값을 줬는데 또 CSS를 또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또 요걸 약간 풀어보면 네,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중복되죠. 이렇게 계속 같은 문법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하나 함수를 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접근자를 이용해서 점 접근자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 한 번 메소드 주고 두 개 주고 세 개 주고 네 개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메소드를 이어 나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코드가 간결해지고 좀 더 개발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jQuery 문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한번 실행도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멘트를 제가 이렇게 보면 실제로 HTML에는 태그는 요게 p 태그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로 여러 가지 속성을 줬기 때문에 보시면 예, p 태그의 스타일 CSS를 지금 다 줬죠. 그래서 스타일의 컬러는 레드, 폰트 웨이트는 볼더,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에서 위드는 300에서 여러 가지 설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설정이 다 어떻게 jQuery를 이용해서 이런 계속해서 메소드로 속성을 부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 jQuery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 또는 CDN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법상 달러, jQuery 6자를 다 써도 되지만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달러를 이용해서 선택자를 객체를 선택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메소드를 여기다가 다 명시를 해주면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jQuery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